좋아요, 구독. 자,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내일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변곡점이 상당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제 나름대로 좀 듭니다. 자, 그래도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오프라인 정례 회의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긴급으로 바뀌면서 이제 오프라인 정례회를 참여하겠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뭐 전원 참석은 못할 겁니다. 일부 국가들이 참석을 할 텐데 내일 이제 참석이 되면 어떤 나라들이 참석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반드시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그죠? 지금 뭐 동원령을 지금 선포를 해서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안 좋게 지금 몰고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결국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재원은 뭡니까? 결국엔 석유잖아요. 그죠? 석유가 지금 많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러시아 자체가 유가를 끌어올려서 어떤 전쟁의 재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있습니다. 결론은 얼마까지 오르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상하는 건 이제 미니멈 50만 배럴, 그래서 맥스 뭐 150만 배럴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150만 배럴은 좀 과한 것 같고요. 한 100만 배럴 정도가 일단 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100만 배럴이라는 숫자라는 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전 세계 이제 그 수출량의 한 1% 정도 해당되는 어떤 그런 숫자예요. 1%면 상당히 작은 게 아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내 시장이 많이 요동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화두는 그죠? 감산이기 때문에 얼마를 올리느냐가 가장 핫 이슈인데 100만 배럴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산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또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이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과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11년부터 15년 요 사이인데, 자, 요때가 110달러 이제 타치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죠? 3번 정도. 3번 정도에 최후했던 게 2014년입니다. 자, 이걸 공교롭게 또 희한한 현상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던 그때예요. 지금하고 희한하게 또 맞물리죠. 그죠?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또 6월 초 정도 될 겁니다. 6월 초에 한 112달러, 약 한 11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하다가 뭐 저번 주 그죠? 저번 주에 이제 뭐 연 저점 1월 달 근저까지 왔는데, 자, 이런 비슷한 현상이 또 생겼어요. 결국엔 러시아가 주범이 돼서 유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이상한 형국을 맞았어요. 근데 이때는 2014년 같은 경우 상당히 기간이 짧게 끝났습니다. 왜? 이때 이제 그 오바마 정권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에 오바마 정권 시대였는데, 이때 이제 뭐 셰일가스, 셰일오일에 대한 어떤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유가가 상당 부분 이제 장기간 고유가가 아니라 이제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하고 좀 다른 상황은 뭐냐면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그죠? 뭐 그린 에너지 때문에 일단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이제 하는 거를 지금 정지를 지금 법령으로 해놨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6월 달처럼 만약에 내일 오펙 플러스가 100% 감산이 100만 배럴 감산이 나올 경우에 그죠?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6월 달처럼 단기 급등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으로 좀 남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결국에는 어때요? 6월 CPI를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때 9.1%라는 숫자가 나왔었죠, 그죠? 자,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고유가였죠, 고유가. 그러면 이제 7월, 8월 CPI 때는 어떻게 됐든 유가가 좀 하락의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숫자가 좀 좋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다시 복병이 돼서
100만 배럴을 증산을 100만 배럴 감산을 하고 이게 6월처럼 6월 달에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6월 달에 기본적으로 그 고유가가 되면 지금 증시는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 지금은 복잡 다양하죠. 뭐 달러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과연 이게 다시 한번 그 감산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 다시 한번 내일 어떤 시장에 상당한 변곡점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일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거기다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또 수요일이죠. 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일단 뭐 많이 재고가 줄었어요. 이번 주에도 만약에 재고가 또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유가에다가 100만 배럴 감산에다가 또 이 재고까지 감산이 된다면 상당히 시장의 충격이 더 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내일 또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